얼굴에 있는 조직 중에 가장 단단한 조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엘라스틱을 활용해서 플라티스마 어리큘러 리가멘트에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만 이때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턱선을 가장 선명하게 보실 수 있는 방식이다. 맨날 말씀하시는 게 V리프트 할 때 우는 피부가 이제 생기면 네. 절제하신다. 제가 실제로 이나 실장님 때 절제한 피부 조직 사진을 봤거든요 지금. 근데 네네. 이게 생각보다 양이 꽤 되네요. 이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는 양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많이 자르기도 하죠.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 이나 시장처럼 이제 사각턱 각이 작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도 한 5에서 한 60cm 정도 절제량이 좀 보이는 것 같고, 턱뼈에 각이 좀 살아있는 경우나 혹은 각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부분 한 3.5cm,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3cm 내외로 우는 피부 양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 보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처짐이 더 심한데 절제량이 적더라고요.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원래 많이 처졌으면 더 많이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처지는 양이 많다고 해서 피부가 우는 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뼈 아래쪽으로 고정하고 위치를 조정했었을 때 우는 피부량만 없애는 거기 때문에 사실 처진 양과 절제하는 피부의 양은 거의 저는 상관관계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뼈의 형태, 고정하려는 위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절제량이 많고 이러면 흉터가 많이 남을 것 같고 막 이러니까 네.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하게 걱정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인데, 예전에는 귓바퀴 근처에서 절개를 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그래야 이제 귓볼 형태도 좀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흉터만 생각했었을 때는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귓바퀴 쪽과 목의 경계에서 정말 안쪽으로 바짝 붙여서 절개를 하는 게 흉터 하나만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머리를 묶어도 안 보일 정도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켈로이드성 피부를 가지고 계신다든지 흉터에 너무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에 맞는 뭐 흉터 관리도 들어가긴 하는데, 절제량이 많다라고 해서 흉터가 많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리고 최대한 귓바퀴와 목의 경계로 최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절제량과 크게 관계없고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저는 요즘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걱정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저도 사실은 걱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 첫째 날부터 뭐 드레싱부터 실밥 제거 그리고 흉터 관리까지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이유도 그런 것들 때문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V리프트 하면은 또 많이 아프다고들 하시잖아요. 그쵸. 많이 아프죠. 이게 대체 왜 아픈 거예요? 환자분들께는 변화량이 많으면 아픕니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유진제도 좀 끊어내야 되고, 그리고 뼈 아래쪽으로 팔이라는 그 구조물과 더불어서 고정을 해야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제 양악 그리고 뭐 윤곽이랑 비교해 설명을 드리는데, 그 통증 자체가 뼈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통증을 느끼는 이유가 뼈와 근육이 한번 쉽게 말하면 분리가 됐다가 다시 맞붙는 과정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 이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이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몸에서 힘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데, 우리는 늘어져 있는 근육을 뼈에 가깝게 이격을 줄이는 수술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귀 뒤쪽에 또 늘 말씀하시는 단단한 근막이 있어서 이제 거기에 고정한다. 근데 요즘에는 뭐 거기다 굳히기를 하신다 뭐 이런 말도 하신다고 해요. 네. 거기 뭐 얼마나 튼튼하길래 뭐 굳히고 고정하고 뭐 하시는 건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플라티스마 어리큘러 리가멘트가 얼굴에 있는 조직 중에 가장 단단한 조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시경을 활용해서 1차적으로 한번 봉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들께 말씀드린 그 굳히기죠. 굳히기로 엘라스틱을 활용해서 플라티스마 어리큘러 리가멘트에 한 번 더 이제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만 이때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턱선을 가장 선명하게 보실 수 있는 방식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윤곽 수술 하셔서 사각턱이 많이 처지고 후에 입가까지 이렇게 또 처진 분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수술이 나을까요? V리프트나 뭐 걸릴 거. 이런 케이스가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악 쪽에 사각턱의 앵글을 많이 이제 제거를 하고 난 이후에 입가가 처진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한 가지 방법으로 좀 완벽하게 좀 더 눈에 많이 띄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제가 봤을 때는 없긴 하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식을 항상 좀 섞어서 쓰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윤곽을 통해서 뼈의 앵글이 좀 줄고 입가가 처진 분들은 대부분은 이중턱 쪽에 있는 플라티스마라는 그 근육도 같이 처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 V리프트를 통해서 입가가 처진 부분을 한 3분의 1, 2분의 1 정도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경과를 보고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뭐 걸리버를 뭐 한다든지 혹은 그 정도만으로도 해결된 게 훨씬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대로 쭉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말씀 계속 하시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이 V리프트이신 거예요? 제가 뭐 어떤 수술이 가장 좀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환자분들께서 이제 수술하시고 나면 V리프트를 하고 나셨을 때 확연한 변화를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저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많이 채워주시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환자분들이 저에게 자신감을 많이 채워주는 수술이 V리프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